23조 원 규모의 서민 지원 추경 편성을 제안합니다. 대기업이 함께 책임지고 정부는 불효불급한 예산을 삭감하고 감세 법안을 철회해서 재원을 마련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일자리 대책에 6조 5천억 원, 금융소외자 대책으로 3조 5천억 원, 장학금 지원에 3조 원 등 시급한 민생 대책 위주로 서민을 직접 지원하는 23조 원 규모의 추경 편성이 필요합니다. 대기업의 사내 유보금을 끌어낼 수 있는 가칭 나눔 채권을 13조 원 규모로 발행할 것을 제안합니다. 불효불급한 예산 9.8조 원을 삭감해서 재원을 마련할 것이 필요합니다. 세수 감소분 10조 원은 부사 감세안 철회로 보충해야 합니다. 가계부채가 800조 원을 돌파했습니다. 신용소외자가 800만 명을 넘었습니다. 실업자가 곧 100만 명을 넘는다고 합니다. 사상 초유의 실업 대란과 서민 금융 대란이 서민들의 삶을 위기로 내몰고 있습니다. 붕괴 직전의 서민 경제를 살리기 위해서 정부의 적극적인 대책이 절실합니다. 민주노동당은 작년부터 일관되게 서민을 위한 적극적인 재정 지출이 필요하다고 강조해 왔습니다. 이번 추경 논의에 적극적으로 임할 것입니다. 추경 논의에 앞서서 정부의 잘못된 정책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간 정부 정책은 서민의 어려운 삶을 보듬어주는 것이 아니라 경제 위기를 틈타서 기득권층과 재벌들의 민원을 들어주는 것이었습니다. 작년부터 미국발 금융위기가 전 세계를 덮쳤습니다. 이것을 계기로 내수와 중소기업 중심으로 정책 기조를 전환해야 할 때 정부는 도리어 수출 대기업을 위한 정책을 내놓았습니다. 의도적인 고환율 정책으로 중소기업이 파산하고 물가가 치솟았습니다. 좀 더 여유 있는 분들이 같은 시대를 살고 있는 어려운 분들에 대한 책임을 다해야 합니다. 정부는 투자 활성화를 이유로 기득권층에만 혜택이 돌아가는 감세를 강행했습니다. 서민을 직접 지원하는 예산은 삭감하면서도 대기업 건설사는 이익을 남기는 삽질 예산을 확대 편성했습니다. 형님 예산으로 빈축을 사기도 했습니다. 게다가 이 모든 정책을 야당과 국민의 의견을 모두 묵살하면서 날치기로 통과시켰습니다. 정부는 추경안을 내놓기 전에 정책 실패와 잘못을 인정하고 국민 앞에 사과해야 합니다. 민주노동당은 23조 원 규모의 서민 지원 추경을 제안합니다. 추경의 대상과 목적이 분명해야 합니다. 규모를 먼저 정해놓고 꿰어 맞추는 식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올해 예산처럼 토목공사를 벌이는 식으로는 벼랑 끝에 내몰린 서민의 삶을 구제할 수 없습니다. 시급한 민생 대책이 이번 추경에 들어가야 합니다. 쏟아지는 실업과 신규 취업 감소에 대한 대책으로 6조 5천억 원, 1,000만 금융소외자를 위한 대책으로 3조 5천억 원, 농업 분야 지원 3조 5천억 원, 빈곤층 복지 지원 확대를 위해서 4조 원, 경제위기 장학금 지원에 3조 원, 종부세 감소 등으로 인한 지방 재원 확충에 2조 8천억 원이 필요합니다. 서민 지원 추경의 재원을 마련하는데 정부와 대기업이 적극 나서야 합니다. 민주노동당은 대기업의 사내 유보금을 가칭 나눔 채권으로 전환할 것을 제안합니다. 박희태 한나라당 대표도 이미 지적했듯이 대기업은 지금 100조 원가량의 현금을 쌓아두고 있습니다. 정경련에 따르면 올해 600대 대기업의 투자 규모는 87조 원입니다. 나머지 13조 원 규모의 나눔 채권을 발행하고 대기업이 이것을 인수한다면 추경 재원의 상당 부분이 해결됩니다. 같은 시대를 살아가는 사람들이 대기업이 서로에 대한 책임을 다하는 방법이기도 합니다. 경제성장률 조작에 따른 세수 감소분 약 10조 원은 정부가 하루빨리 특권층 감세안을 철회해서 마련해야 합니다. 국회 예산정책처 보고서에 따르면
특권층 감세에 따라서 올해에만 13조 5천억 원의 세금이 줄어들 것이라고 합니다. 감세만 연기하거나 취소해도 올해 세수 부족을 메우는데 아무런 문제가 없을 것입니다. 민주노동당은 특권층 감세를 되돌리기 위한 법을 마련하는 데 모든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경제 위기의 한파가 서민의 삶을 위협하는 지금 제대로 편성된 추경이 그 어느 때보다도 필요합니다. 민주노동당은 이번 추경이 고단한 서민들의 삶에 한 줄기 희망의 햇살이 되도록 힘쓰겠습니다.